안녕하세요. 3, 4월 전공미술 수업 개강합니다. 수업하기 전에 쭉 얼굴을 봤는데 1, 2월 달에 봤던 얼굴도 있고 작년에 봤던 얼굴도 있고 그래요. 또 좀 처음 보는 얼굴도 있고 그래요. 제가 이 자리 매달 또는 매주 특히 이렇게 개강할 때는 몹시 긴장됩니다. 긴장되고 또 이렇게 좀 심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불안하고, 왜 불안하냐면 어떤 사람이 올지는 모르거든. 어떤 사람이 올지는 모르고 열심히 할지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저는 항상 이제 제가 부족해서 이제 교회를 좀 다니는데 항상 기도를 합니다. 오늘 오는 사람들 중에 합격생 많게 해 주세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근면하고 또 성실하게 늘 책 보게 하시고 내가 보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단의 능력, 그 다음에 올해 나올 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어떤 것 선구력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항상 이 자리에 씁니다. 그래서 비록 종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지만 내가 그런 마음으로 여기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마인드로 올해 난 반드시 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네. 1월 달에 좀 대전 같은 경우는 저를 좀 많이 힘들게 했던 일들이 좀 있었는데 의외로 뚜껑을 열어서 개강을 하다 보니까 학생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평소보다. 원래 1, 2월 달보다 더 많이 왔고 평소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서 저 역시 힘도 좀 났고 또 믿어주고 따라온 학생들에게 너무 고맙고 그렇게 해서 이제 뿌듯하게 수요일 날 시작을 했고요. 대구도 목요일 날 개강을 했는데 제가 대구 강의한 게 한 5, 6년 차쯤 됐는데 여태 수업했던 것보다 제일 많이 왔던 것 같아요. 학생이. 그렇게 됐고 서울도 역시 역대 학생들보다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아. 그러니까 힘내서 열심히 좀 해봅시다. 알겠죠? 네. 오늘은 말이죠. 첫날이라서 진도는 많이 안 나갑니다. 진도는 많이 안 나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여러 가지. 특별히 공부법이 좀 바뀌었어요. 3월부터는 공부법이 좀 바뀝니다. 왜냐하면 서술형 대비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공부법을 좀 바꾸고 공부법을 안내하고 그에 따르는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느리기도 하고 반복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진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안내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도 많이 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만 잘 이해하고 따라오면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네? 어쨌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도가 나가는 것보다도 첫날 오늘 학습법을 여러분들 잘 터득하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1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대구는 1시간 한 10분 걸렸고 대전은 1시간 가까이 걸렸고 이렇게 지역마다 좀 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주 교재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심화이론이라고 하는 책하고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갑니다. 이게 주 교재입니다. 우리가 이른바 이거는 기본 이론서. 무슨 서? 무슨 서? 기본 이론서. 요거는 심화 이론서입니다. 그런데 기본 이론서는 1, 2월 달에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도 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심화 이론서는 작년에 나왔었어요. 작년에 나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두 파트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콜록콜록 할 거예요. 좀 비실비실합니다. 인간이. 그 한쪽은 심화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얇은 쪽은 여러분들이 2차, 그러니까 12월 달에 하게 되는 2차 수업에 하게 되는 수업 실현 및 지도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 좋은 책이 나오겠죠. 또 다른 강사님들도 좋은 책 만들긴 하겠지만 현재 스코어, 현재까지 수업 실현에 관련된 책이 공식적으로 나온 건 타교과 다 포함해서 이게 유일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앞으로 또 좋은 책 또는 다른 교과 뭐 이런 데서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3, 4월 달에도 보고 5, 6월 달에도 보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매주 필요한 것이 뭐냐면 흑색 볼펜. 흑색 볼펜 들어보세요. 흑색 볼펜. 흑색이어만 합니다. 흑색 볼펜.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연필류. 연필이든 샤프든 사비 연필은 좀 곤란하고 두꺼우니까 연필류. 그 다음에 지우개. 이렇게 양손에 들어보세요. 연필류하고 지우개. 오늘은 첫날에서 안 가져오신 분들은 고마워요. 제주도 고맙습니다. 그쪽에 거의 강 건너 저쪽 제주도 반가워요. 그래. 오늘은 안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흑색 볼펜으로 쓰시고 지울 때는 화이트로 지우시면 됩니다. 수정 테이프로.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연필을 가져오고 지우개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가 있어야 된다? 연필하고 지우개가 있어야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인데 일단 첫 번째 기본 교재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개인 준비물 말씀 좀 방금 드렸습니다. 세 번째 전체 수업 요거 말씀드릴 건데요. 3, 4월 달은 강좌가 2강좌입니다. 3, 4월 달은 제1강좌가 지금 여러분이 듣는 것처럼 서술형 대비입니다. 서술형 대비 심화 이론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요. 서술형 대비 심화 이론반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처럼 서술형을 준비합니다. 서술형은 2014년도 즉 2015학년도겠죠. 그 다음에 2013부터 하자. 2013 그 다음에 2014년 이렇게 지금 2년 차에 걸쳐서 시험 제도 바뀌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서 약간 변경이 생겨서 문항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우선 기입형이 이때 당시는 15개에다가 서술형 A형이 4문항, 그 다음에 B형이 2문항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기입형이 10문항, 서술형 A가 4문항, B가 4문항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요게 5점씩이었거든요. 그래서 5점씩 4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기준만 보더라도 40점이라고 하는 전공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문항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서술형 놓치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물론 뭐든 다 중요해요. 기입형도 하나라도 정말 내가 하나라도 더 맞을 걸 뭐 이런 생각 들고 하다못해 실기 내가 연필선 좀 더 진하게 그릴 걸 내가 면접 볼 때 좀 웃어줄 걸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긴 한데 우선 큰 틀로 보자면 1차 시험에서 서술형의 중요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을 준비를 하는 반이 제1강좌 3, 4월 달 반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심화 이론을 하게 되는데 심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보다도요. 우선
이 서술형의 스타일이 기입형 플러스 살림 부시려면 저에게 주세요. 가세가 좀 기울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집에 깍두기가 없어서 인삼 먹고 그래요. 너무 가난한 것 같아요 우리 집은. 그래서 뭐 작은 방에서 큰 방 가려면 너무 가까워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죠. 그러니까 가세 기울었으면 저한테 주세요. 아침부터 좀 햇소리하죠. 약 먹어서 그렇습니다. 감기약 먹어가지고 이게 지금 해롱해롱 합니다 지금. 그 기입형하고 기입형이 모여 있는 것이 서술입니다. 이게요. 서술형이고요. 한편 요게 서술형 1번, 서술형 2번이 뭐냐면 기입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서술형입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할 건데 기입형과 기입형은 관점 자체가 비교 관점입니다. 비교 관점이고요. 서술형 그 자체는 그야말로 단독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서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게 되는 미술교육론에서 작년 서술형 2번 같은 경우 아이스너하고 치젝하고 비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중심 미술교육과 표현기능 중심,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을 비교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비교 관점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단독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작년 서술형 B형에서 1번 문제 같은 경우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조선미술사 중에서 궁궐양식 이게 1월 오병풍 그 단독 문제란 말이죠. 뭐 비교하고 마실 것도 없는 거. 그렇게 되는 것이 서술형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심화라고 하는 것은 기입형을 다시 보는 거. 두 번째 기입형하고 기입형 보는 거. 세 번째 기입형하고 기입형을 비교해 보는 거. 그 다음에 단독. 이와 같은 형태로 다 다루어 보는 것이 심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시각적으로 얘기하자면 일요일 달의 수업은 순차적으로 쭉 나갔다면 순차적인 진행이라면 3, 4월 달은 순차적인 것과 함께 수직적인 것이 같이 갈 거예요. 좀 더 깊은 내용이 이렇게 같이 포함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것이 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게 심화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화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이에요. 작년하고요, 재작년 요 문제가 쉬웠다 라는 한간에 떠도는 말이 있어. 한간에 떠도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쉬웠기 때문에 올해 시험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고 도서를 더 봐야 된다라고 하는 미친 소리가 많이 떠돌아다녀요. 이거 미친 소리입니다. 미친 소리예요. 아침부터 과격해서 미안합니다. 약물 중독이에요. 자, 보자. 작년하고 재작년, 하다못해 작년만 해도 그래. 작년만 해도 쉬웠다라고 하면 전공 점수가 80점 만점에 합격 점수가 54점부터 60점대예요. 이게 어떻게 쉬운 점수야? 이게 어떻게 쉬운 문제냐고. 이거 결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쉽다라고 하면 80점 만점 중에서 2개 틀리면 아슬아슬, 1개 틀리면 합격, 3개 틀리면 떨어짐, 이 정도가 쉽다고 하는 거야. 그지? 그 정도가 쉽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초등, 중등, 고등 다 졸업하셨잖아요. 유학생인가? 우리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90점 맞으면 잘 봤어. 100점 맞으면 쉬웠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쉽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 문항수 중에서 뭐 2-3개 정도 틀리면 아슬아슬, 턱걸이 요 정도 될 때 쉽다고 하는 거야. 근데 54점 맞아놓고서 무슨 쉽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나마 이것도 합격생이야. 이것도 합격생이라고 한다면 전공 점수 미술 작년 평균 38점밖에 안 돼.
그냥 임용계 등단하신 분 4학년 뭐 그 점수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그렇지.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평소에 학생들을 초수생이면 저는 쉽습니다. 재수생 다른 선생님께 듣고 오신 분들은 좀 내가 더 주입하고 일러주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틀이 딱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초수생이 왜 쉽다고 하냐면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고 그냥 막 따라와요. 그냥 외워, 그럼 외우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외워요. 단순 암기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완전 무식하게 그냥 외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정말 유치찬란하고 쉬운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무지 많은 책을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지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 전부 다 쉬웠다. 그래서 올해 어려울 것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올해도 컷은 요 정도에서 기준이 될 거예요. 이제 그 틀이 잡혀 있어 평가원에서도. 그 다음에 참고도서를 보려고 하는데 참고도서 보는 건 말리진 않아요. 말리진 않는데 참고도서 보는 그 시간 봐서 페이지 넘긴 페이지 장수 거기서 얻어내는 키워드하고 문장이 상대적으로 비경제적이야. 비효율적이라고. 차라리 참고도서를 볼 바에는 그냥 허접해 보여도 기본서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본서는 여러분들 봐야 될 참고도서가 다 모여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쟤를 충분히 읽고 많이 읽고 외우고 그 다음에 너덜너덜 해주면 새 책 바꾸고 라고 하더라도 합격생은 나와요. 굳이 막 참고도서 이것저것 막 봐가면서 어렵게 드립하고 기본도 모르면서 막 그런 경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화 이론이라고 하는 이 심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심화라고 하는 건 뭐 논문 저 구석택에 있는 거 파내서 막 꺼내는 거 물론 그런 거 간혹 한두 개 있을 수 있어. 그러나 1시간 수업이 9시 반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3시 반, 4시 반 끝나는 그 수업 중에 2달 8주 수업 중에 그런 것들 몇 개 있을 수는 있지만 걔네들의 전체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심화 이론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기본을 다시 보고 그지? 또 기본과 기본이 섞여 있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예를 들어서 재작년 서술형 1번 문제가 스캠퍼였어요. 스캠퍼는 완전 기본형이야. 그런데 거기 문제가 스캠퍼의 3개 스캠퍼 중에 3개 쓰고 3개에 따르는 발문을 하나씩 쓰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스캠퍼란 것과 발문 쓰는 요령 2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입형과 기입형이란 말이지. 그런 형태야. 그런 거.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해중심 미술교육과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아이스너와 치잭을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단독 문제 뭐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이 이거를 많이 다루는 것이 우리가 심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1월 달에는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한 페이지 쭉 넘어가고 중요한 거 체크하고 읽고 했지만 3, 4월 달에는 기본서를 볼 때 이 기본서를 볼 때 1월 달보다 더 심하게 막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고 이거 읽고 넘어가고 이거는 안 할 거야. 이건 여러분들 읽어야 돼. 다 이거 읽어봅시다. 이거 이해합시다.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심화라고 하는 내용을 쓰는 겁니다.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심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다시 하고 공부할 때도 자기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 내가 작년, 재작년 문제 심화 이론에 대해서 심화,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해결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심화 이론 반 같은 경우는요. 심화 이론 반 같은 경우는 학습법을 좀 바꾸겠습니다. 어떤 학습법을 바꾸냐면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들, 공부 정말 잘하는 애들, 공신이라고 하잖아요. 공신, 이른바 공신 애들이 각각의 공부 방법들이 달랐는데 그 공부법의 공통점을 뽑아서 만들어내는 방법이 바로 메타인지적 학습법이에요. 그래서 3, 4월 달에는 메타인지 학습법을 쓰겠습니다. 메타인지 학습법을.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프린트물 세 종류 받았죠, 그렇죠? 지금 세 종류 받았습니다. 세 종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죠? 그래서 내용물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답안지입니다. 답안지. 그 다음에 2장짜리 있는 거 정답지입니다. 정답. 다 확인했어요? 이따가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 잘 들어주세요. 처음이라 낯설 겁니다. 매우 낯설어요. 두 번째, 매우 귀찮습니다. 매우 짜증납니다. 안 하던 거라서 성가셔요. 그런데 이거를 이겨내고 나면 오늘 느낄 거예요. 집에 갈 때 이거 괜찮네 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살짝 섭섭해져요. 대전, 대구에서도 그랬는데 이따 여러분만큼은 저한테 섭섭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 끝나고 갈 때 선생님 학습법 좋아요. 선생님 학습법 좋아요 그래요. 학습법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건데? 나는 내가 가르쳤는데,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 학습법도 좋고 선생님도 좋아요, 그지? 안 그러면 삐집니다. 안 그러면 몹시 삐질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야 이따가? 아이고 참, 아이고. 다시 어떻게 한다고? 안 하시면 삐집니다. 마음이 약해수. 개그 콘서트 안 보는구나. 여기만 보고 있어. 개그 콘서트. 여기 딱 걸렸어. 공부 안 하고 개그 콘서트 보고 있는 거지. 나머지는 개그 콘서트 안 보는 거지. 도대체 뭐 하나? 공부도 안 하고 개그 콘서트 안 보고? 노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이거 굉장히 낯설고 안 해본 방법입니다. 짜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고 선생님께 왔으면 아무리 성격이 다르고 공부 방법이 다르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법이 있다 하더라도 2달만 참고 이대로 해보세요. 2달 이후에도 난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이 방법 못 쓰겠다, 그러면 마음대로 해. 그럼 마음대로 해. 그러나 2달만큼은, 8번만큼은 꼭 이 방법 그대로 따라 주셔야 돼요. 이거는 타협이 아니야. 이건 타협이 아니야. 반드시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방법은. 아무리 성격이 다르고 정말 싫어도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안에 설명이 있고요. 쭉 수업을 진행하다가 이 안에 문제가 떡 있습니다. 문제가 떡하니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요거를 여러분들 실력의 상태에 따라서 정답을 미리 줄 수도 있고 오늘처럼 여러분이 잘 따라오거나 그러면 나중에 줄 수도 있는데 2, 3주가량은 정답을 오늘처럼 미리 줄 겁니다. 미리 주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쭉 읽습니다. 먼저 뭐예요? 정답을 읽어요. 정답을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키워드를 찾게 합니다. 스스로예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불러줍니다. 키워드. 불러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답의 키워드를 이렇게 형광펜을 칠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한다? 일단 정답 전체를 읽고 여러분 스스로 키워드. 그래서 키워드가 뭘까 하면 막 여러분들이 알아서 대답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키워드는 이거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은 요 문제지 쪽에 키워드만 작성하는 겁니다. 일단 간단히 작성을 해요.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답안지에다가 정답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이때 연필로 적어요. 연필로.
연필로. 자, 정답을 답안지 어떻게 한다? 연필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옮겨 적는 거야. 됐죠? 다 됐으면 키워드만 지우기로 지웁니다. 키워드만 지우기로 여기 쭉 적었겠지? 연필로. 그러면 키워드로 지우개로 키워드만 이렇게 지웁니다. 이렇게 지워요.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미안해. 다시 한번 키워드를 지우고 지운 키워드 그 빈칸을 다시 채우게 합니다. 이거 한번 해보시면 놀랄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력이 정말 없구나. 두 번째, 내가 이거 몰랐었구나. 못 쓴다는 건 모른다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으면 나는 아작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자기 머리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머리는 누가 내주셨어요? 엄마. 엄마가 미워집니다. 이제 서서히.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읽고 정답 문장 전체를 읽고 그 다음에 키워드 찾아내고 선생님이 키워드 알려주고 키워드에다가 형광펜 칠한 다음에 그 키워드를 문제 밑에다 작성하고 다음 다시 답안지에다가 정답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연필로 옮겨 적고 그죠? 그 다음에 키워드 지우고 그 다음에 빈칸 채우고 이 방법을 쓸 겁니다. 이거 해보면 알아요. 아주 좋습니다. 공부 방법이. 이 2달만 잘 참고 넘어가면 확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3, 4월 달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요게 첫 번째 제1강좌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제2강좌는 교과서 분석입니다. 요게 금요일 날 반이에요. 금요일 날 반. 요건 총 7주 진행합니다. 교과서는 제가 재작년에도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했던 교과서를 안 보고 다른 책을 봅니다. 그렇게 되고 주로 2009 개정 교과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보면 현재 쓰고 있는 과정이에요. 현재 쓰고 있는 교육과정. 그래서 이 교과서는 우리 카페 대문에 올라와 있는데요. 중학교 교과서 3권, 고등학교 미술 문화 1권, 고등학교 미술 창작 1권 합쳐서 5권 정도를 볼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는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게 이제 교재고요. 그 다음에 방법은 모든 수업 시간에 잘 알려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방식이 교과서 보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교과서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야말로 비교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 관점, 단독 관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도판만 조형적 특성을 막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고 기본적으로 조형적 특성을 기본 분석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맥락적으로 비교하는 거. 그 틀은 교육과정 안에서 이렇게 보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거구나 라고 새삼 느낄 겁니다. 재미도 있고요. 일단 전체가 도판이니까 아주 딱딱하지 않고 재미도 있고 언제 시간이 지나갔나 싶을 만큼 이렇게 재밌을 겁니다. 재미있고 아마도 저렇게 교과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할 때, 복습할 때 그 시각도 많이 늘어나고요. 스스로 공부할 때 일주일에 저 한 번 만나잖아요. 나머지 6일 동안 복습하고 공부할 때 이게 중요해. 맞아, 이거 봐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샘솟도 솟아날 거야. 막연하게 그냥 일주일 내내 공부하는 것과 교과서를 보고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 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요게 이제 크게 3, 4월 달에는 2강좌가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1강좌는 메타인지를 이용할 것이다. 제2강좌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기출 관점을 터득할 것이다. 그렇게 될 거고요. 완전히 초술할지라도 교과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따라만 오면 되니까
내가 불러준 거 받아 적고 자꾸 시각을 키우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부 완전히 정말 왕짱 정말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한번 새삼스럽게 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확인도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이사항 얘기할 겁니다. 지역마다 지역별 다른 부가 서비스라고 그래야 되나? 좀 이상한데? 지역별로 다른 수업을 전개하는데요. 대전은 거긴 수업이 12시 반에 시작합니다. 12시쯤 시작해요. 12시 반 정도. 그러면 11시 30분부터 여기까지 점심을 먹고요. 그 다음에 10시부터 11시 30분 요때가 중요한 건데, 요때 대전은 뭘 하냐면, 어디 갔노? 백지입니다. 백지. 이거는 지금 제가 성격 이면지 달라고 그랬는데 이면지 안 주고 A4 용지 줬어요. 이면지가 없대. 학원에 이면지가 없대요. 그래서 이면지 왜 없어? 막 그랬더니 지금 이면지가 없대요. 없어서 A4 용지 그냥 아깝게 했는데 이면지로 아마 주게 될 겁니다. 백지 쓰기 하는 겁니다. 백지. 흑색 볼펜으로 지난주에 배운 것을 이거는 외워야 돼 라고 내가 주면 그걸 갖다 놓고 빽빽이 쓰기를 하는 거예요. 다 쓰면 이렇게 찢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찢어버려서 버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를 대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도 그럴 것이 1, 2월 달에 좀 학생들도 좀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힘들어서 뭔가 이렇게 결의에 차 있어. 분위기가 확 달라졌더라고 대전이. 자기네끼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울타리 개념도 좀 생겼고, 뭔가 이렇게 좀 소수 정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와보니 소수 정예가 아니라 다수 정예가 돼버렸어. 어쨌든 그래도 왔으니까 그냥 제대로 한번 한번 끝판을 내보자. 합격 끝판을 내보자 한번. 그러려면 임용에선 다른 것 없고 암기다. 암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빽빽이 쓰기다. 그래서 요 시간 동안에 빽빽이 쓰기 합니다. 대전은 빽빽이 쓰기를 할 겁니다. 제가 요때부터 딱 서서 시작해서 1시간 가까이 쓰는 거 검사하고 확인하고 외우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졸면 옆에 가서 또 이렇게 막 쳐대고 뭐 하여튼 그런 오만 가지 여러 가지 행동을 할 겁니다. 1시간 동안 계속 외우게 시킬 거고요. 대구는 이게 지역이 그 부산, 마산, 창원, 울산, 포항 뭐 이런 데서 막 진주 이런 데서 오기 때문에 일찍 오기가 좀 어려워요. 일찍 오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걸 많이는 못하고 짧게 그래서 여기는 9시부터 10시까지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서울은 여러분들 지금 아침에 요만큼 몇 시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5시 50분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은 이걸 하지 않고 두 가지를 할 건데, 우선 서울은 새벽 특강을 하겠습니다. 근데 말이 좋아 새벽이지 새벽이 아니에요. 7시 30분부터 8시 20분까지를 하는데 선택형 기출을 분석해주고 도판 보는 수업을 합니다. 이거는 무료예요. 카메라 돌리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개별적인 학습의 효과는 이게 더 뛰어나요. 이게 더 뛰어난데 얘는 학습의 효과보다는 내가 새벽 특강을 나갔다. 난 그 자리 지켰다. 그러한 생각이 자기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래서 새벽 특강 나왔던 학생들이 자신감이 있고 자존심도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스스로에 대한
노력,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도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합격을 하려면 당연히 새벽 특강 나가야 돼, 나가는 사람 합격한다 말이 나올 만큼 어떤 근면, 성실함을 받아내는 그러한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결정을 냈는데, 요거 말이 돌아가지고 소문이 돌아서 서울도 이거 왜 안 해주세요라고 하길래,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요건 A4 용지인데요. B4 용지 B5인가? 여기보다 약간 작게 해서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나눠주고 그거를 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새벽 특강을 토요일 날 할지 금요일 날 할지 고민입니다. 원래는 금요일 날 하려고 그랬어요. 교과서 반. 그때가 좀 더 신체적으로 부담이 없으니까, 공부하는 것도 부담이 없고 즐겁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 특강을 하고 다정하게 1시간 반 먹고 그 다음에 이후에 수업을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이제 학생이 제일 많은 토요일 날 안 하면 또 섭섭할 것이다, 또 이런 말이 자꾸 돌아서 일단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토요일 날 할지 금요일 날 할지는 오늘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이사항, 지역별 다른 부가 서비스예요. 이거 하려면 제가 일찍 나와야 되는 거야, 그지? 나는 죽었지, 그지? 갑자기 제가 안 보이면 제 모비에다가 새벽 특강 나가면서 용기 내서 새벽 특강 나가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좀 써주세요. 어쨌든 얘를 금요일 날 할지 토요일 날 할지는 오늘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대전, 대구, 서울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아마 알찬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고깝게 껄끄럽게 듣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자만 떠는 것도 아니고 건방 떠는 것도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저 정쌤에게 경쟁자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경쟁자입니다. 제가 저한테 경쟁자예요. 어제의 정쌤이 오늘 저에게는 경쟁자고, 작년의 정쌤이 올해 정쌤에게는 경쟁자예요. 그래서 책을 더 봐야 되고, 어제보단 더 봐야 되고, 작년보다 더 결의에 차 있어야 되고, 더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본수업만 해도 저는 충분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제 올해의 작은 목표, 수강생 대비 합격생 제일 많이 배출하는 거, 그 다음에 가르쳤던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이걸 제가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결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인드로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날에서 이렇게 대충 자리가 꽉 차 보이는데 점차 자리가 빠지더라고요. 1, 2월 달에는. 저 그거 싫습니다. 여기 아무리 사교육이라도 출석은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아무리 아파도 막 손에 막 그냥 여러가 막 흉터 있고 막 그렇게만큼 주사 맞고 그래도 수업은 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처럼 조금 일이 있으면 빠지고 뭐 있으면 빠지고 하는 것, 나도 그렇게 한다면 수업이 되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안 빠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결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올해 여러분 각자의 경쟁자는 옆에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야. 조금 앉자 하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일어서서 공부하고, 조금 더 쉬자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아니야, 책 하나 더 보자 라고 하고, 막 힘든데 좀만 30분 더 자자라고 하는 자기에게 아니야, 일어나야지 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 물 그냥 확 끼질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오래 보내면 반드시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그래요.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뭘 얘기를 해야 되나? 오늘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에 보면 최종 합격을 위한 서술형 대비 3, 4월 심화 이론반. 맨 왼쪽 상단에 꿈은 이루어진다고 무지개가 있고요. 별 3개. 1, 2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3년 내내 연속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 제가 붙인 별입니다. 그 왜 축구할 때 보면 그 프리미어 리그에 우승하는 팀에 이렇게 마크에 별 하나 붙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별을 붙여봤어요. 올해도 하나 붙였으면 좋겠지, 그치? 그럴 겁니다. 박스 밑에 보면 기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월 달에 했던 기평 대비 기본서도 보고 서술형 중요 키워드 확인할 거고요. 서술형 예산 문제. 오늘 여기 안에 보면 페이지 넘기다 보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랑 정답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쓰고 이렇게 문제가 있고 정답이 있고 그래요. 그것도 쓰고 올해는 작년에 이 문제 나왔으니까 올해는 얘를 봐야 돼라고 하는 생각으로 문제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서술형 예상 문제를 확인하고 오늘 그걸 공부하고 오늘 그렇게 복습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문제 3문제 다루게 될 거예요. 올해 나올 수 있을 만한 애들. 그다음에 예상 문제와 모범 답안 학습할 거고요. 영역별 주요 개념 용어 정리할 거고 서술형 대비는 올해 3, 4월 달에 끝내자라는 생각이고 여러분 중에는 교생도 있을 거고 논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직강을 듣는 게 좋아요. 직강을 듣고 교생이거나 논문 때문에 빠지게 될 경우는 이제 인강으로 이렇게 그 빠진 만큼 돌릴 수가 있고요. 그것도 저것도 아닌데 자기가 빠졌다. 그러면 인강으로 빠진 거를 들을 수 없습니다. 2번 정도는 듣게 해주는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냥 계속 인강으로 듣게 해줘요. 교생 같은 경우 공식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교생도 토요일날 수업 안 하잖아요. 그렇지? 뭐 한국사 같은 거 어쩔 수 없죠. 토요일날 시험을 보니까. 어쨌든 2번 정도 듣게 해주고 나머지는 안 듣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자꾸 직강을 듣다가 인강으로 돌리다 보면 점점 마음이 나태해져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부터 이제 벌써 3월 달이죠. 햇살이 달라졌어요. 그치? 지하철 타고 오는데 여인들 옷 색깔이 달라졌더라고요. 누가 그랬더라? 시인이 봄은 여인의 옷으로부터 이런 말들을 했던데 옷이 달라졌어. 이제 꽃향기도 나죠. 이제 여러분도 유혹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야. 그럴 때 수업 빠지고 인강 듣고 이러다 보면 한이 없어. 그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강을 가급적 안 들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역 때문에 인강 듣는 학생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여러분들 직강 같은 경우는 결석해서 인강을 듣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 4월 달 수업을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준비도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긴장감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차시별 진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진도는 약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1주차, 오늘 1주차고요. 총 9주차입니다. 총 9주차인데 8주까지 본 수업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9주차 25일 날 기출 동형, 그러니까 작년 기출 문제랑 동일한 유형, 문장, 물어보는 방식, 그런데 중요한 내용, 문제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유형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관점이 똑같다는 거. 그 전국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똑같은 날 볼 겁니다. 이럴 때 한번 지역도 한번 써보세요. 지역도. 그래서 뭐 서울, 뭐 경기, 뭐 평양, 뭐 제주 뭐 이렇게 써보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 자기 거기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3, 4월 달까지 했던 것을 정리해서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이 모의고사가 아까 그 담당 직원이 알려줬는데 접수 날짜가 있네요. 월요일부터 접수하네요. 월요일부터 뭐 기수강생은 무료이고요. 비수강생은
일부분 어느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문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돌리고 싶진 않아요. 문제를 쉽게 함부로 내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든 문제를 하찮게 이렇게 막 돌리고 싶진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공부에 대한 형성평가 좀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사님들이 만드는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교사잖아요. 여러분들 교사 자격증이 있는 거고 앞으로 받을 거고, 당장이라도 사립에서 부르면 가서 수업을 해야 되고, 현재 기간제도 하고 있고, 교사예요. 여러분들은 교사예요. 국공립에 1년 먼저 가 있느냐 1년 늦게 가 있느냐 차이일 뿐이지 이미 교사예요. 그러면 아무리 사교육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배우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강사님들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거 그대로 돌려받게 돼 있어. 학교 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특히 미술은 기말고사 낼 때 그런 거 그대로 돌려받게 돼 있다고. 또 학급이 많아서 미술 선생님이 2명이나 3명 정도 될 경우 자기 생각하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런 일이 생겨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저 선생님은 순회교사야. 나는 늘 이 학교에 있고, 그러면 의사소통 잘 안 돼. 그럴 때마다 늘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교사 마인드로 임하셔야 돼. 비록 지금 여러분들이 정쌤 수업을 듣고 다른 분들 수업도 안 듣지만 그분들 무시할 것도 없고, 그렇죠? 앞으로 7, 8월 달에 문제풀이 할 때도 그분들 문제에 허접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 판단은 강사들이 내면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믿고 다른 선생님 거 문제 귀하게 생각하고 아껴서 보고 복습 아껴서 알뜰하게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야 좋은 선생님 되는 거야. 날짜가 이틀이 좀 바뀝니다. 3월 27일 날 금요일 날 수업합니다. 4주차는. 제가 미리 예정된 일이 좀 있어서 토요일 날 수업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27일 날 합니다. 3월 27일 날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7일 날 금요일 날인데 교과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교과서는 다음 주 오픈하거든요. 다음 주 개강하거든요. 다음 주 개강할 때 교과서는 또 일정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4월 24일 날은 그 다음 날이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요일 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난 걸 가지고 시험 보는 게 맞잖아요. 그지? 그래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어떤 문제는 안 배웠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금요일 날 땡겨서 종강을 하고 그 다음 날 이렇게 모의고사 보게 되는 겁니다. 접수 월요일부터예요. 잊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대전하고 대구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약속은 했어요. 인원이 거기도 많아서 한 반틈씩 되는 것 같아요. 인원이 많아서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해보자. 뭔 얘기냐면 모의고사 때 내가 거기에 가 있지 못하지만 서울에 있을 테니까 직원들이 답안지를 걷어서 저한테 보내주면 첨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서울은 인원이 많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먼저 이런 경우는 공평해야 되겠지, 그죠? 공평해야 되니까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첨삭비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할 건 없고 그냥 우선 접수한 선착순 접수한 사람에 한해서만 첨삭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공평할 것 같아요, 그죠? 따로 경비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페이지 봤고요. 여기까지 일정 준비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직 넘기지 말고 이따 수업 설명하겠지만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3월 14일 날 영역이 오늘 마저 못한 미술 교육론, 그러니까 오늘 미술 교육론하고 오늘은 조금만 진행할 거고요. 미술 교육론, 그 다음에 오늘 다 못한 거 다음 주에 마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합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뭘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 다음 주에는 2009 개정 총론, 중학교 거 가져오시면 됩니다. 뭐 중학교 거 없으면 고등학교 가져와도 크게 차이는 안 나요.
2009 개정 총론 중학교 거 이거를 이른바 해설서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해설서라고 합니다. 이거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미술과 강론 2011년에 나온 강론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 강론에는 중학교 것도 있고 고등학교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다음 주에 꼭 가져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 꼭 가져오시고 아울러서 다음 주부터는 거기 지금 2주차에 써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프린트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선택형 기출문제, 서술형 기출문제. 요 프린트는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 가면 인터넷 교육과정 평가원에 가면 기출문제를 클릭을 하면 중등, 임용,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2002년도부터 쫙 전부 다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프린트해 오시고 연도별로 프린트를 해 오시고요. 연도별로. 만약에 이미 자기는 프린트를 했는데 영역별로 자기 나름대로 찢었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냥 그거라도 가져오세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에 찾아야지. 몇 년도 몇 번 문제를 하면 자기가 막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고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돼 있으면 찾아 나가기 이렇게 쉽겠고요. 이해 가시죠? 다 풀리는 않겠지만 중요한 문제 몇 개만 풀겠습니다. 그래도 다 같이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선택형과 서술형을 다 가져오시고 그 중에서 서술형 스타일에 맞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거, 그 부분을 발췌를 해서 특별히 다시 또 설명해주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얘네들을 다 못 보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 특강 때 몇 문제 못 봤던 문제 좀 더 보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개별 준비물이 있다. 준비물, 그렇죠? 일단 볼펜, 흑색 볼펜, 그 다음에 연필류, 지우개, 그지? 그 다음에 기본서, 그 다음에 심화서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교육과정 총론 가지고 오고, 강론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서술형 가지고 오시고, 선택형 가지고 오시고. 개수가 되게 많다, 그죠? 가방이 꽉 차는 거지. 거의 이렇게 등산 차림이야. 아무리 그래도 봄도 됐고 예쁘게 하고 다니세요. 저기 그 추리닝 패션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추리닝 패션 같은 거. 뭐 네 맘대로 왜 네가 뭐 싫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추리닝을 입으면 몸이 편해지잖아. 앉는 것도 편해지고. 그럼 마음부터가 편해져서 해이해진다고. 앉는 것도 대충 앉아도 되고 추리닝 뭐 어떡건데 내가 만에 피리 부는 소녀 버전인데 뭐 이러면서 막 덤벼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 그죠? 세 줄 아디더 이런 거 입고 막 하긴 이것도 패션이다. 브랜드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는 말은 반드시 추리닝이라는 말보다는 너무 편한 옷을 입으면 공부할 때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옷이든 편하게 입고 오시긴 하는데 우중충하지 말자, 그지? 그래도 우리는 미술과 가오가 있잖아. 아무리 무거운 거 있더라도 멋지게 하고 다니세요. 아시겠죠? 뭐 이거 남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막 우중충해 이 고시생이에요. 배고파 이럴 거 없잖아. 그지? 가오 딱 잡고 슬리퍼 신고 배낭은 맸지만 선글라스 좀 껴보고 말이지. 뭐 어때? 포스트 모던 시대인데. 재밌게 합시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영역별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공부 2페이지인데요. 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원래 당초에는 요거 만들 때 요번만 만들어 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전하고 대구는 요번만 만들어 준다. 요건 샘플이야. 나머지는 여러분들 만드셔야 돼요라고 하고 올라왔는데 어제가 저는 또 수업 연구하는 날이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하다가 다음 주 것도 만들었어. 미친놈이지. 다음 주 것도 만들었어요. 근데 다다음 주 건 안 만들려고. 정말
정말 안 만들 거야. 안 만들어. 정말. 정말. 자, 공부 개별 점검표는 이게 샘플이고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각자가 만드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작년에 공부했던 분은 작년 거랑 비교해 보면 많이 좀 다를 거예요. 작년에 있던 게 빠지기도 했고 새로 들어간 것도 있고 이렇게 올 겁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 비교. 얘는 서술형이 나올 스타일이다 이거지. 거기 체크돼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옆에 복습 상태가 5칸 비어 있어요. 공부를 5번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5번에다가 할 때마다 자기가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을 거기다 날짜를 적으면 돼요. 근데 드상블레는 기입형. 얘는 서술형 나올 애가 아니야. 그지? 또 표현기능에서 도우, 스미스, 기입형도 나오고 서술형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체크를 해준 거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 공부 상태, 복습 상태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빈칸, 저 밑으로 내려가면 빈칸을 더 만들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도 나올 것 같아 라고 하면 자기가 더 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 개별 점검표를 선생님이 틀만 만들어 주지 자세한 거는 각자가 만드는 게 맞아.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에 좀 어리숙하고 좀 잘 모르니까 처음에 좀 만들어 드렸고 요것만 요번 주만 만들어 줄 겁니다 라고 결의를 단단히 했는데 다음 주 또 교육과정이잖아. 교육과정 여러분들 또 모르잖아.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교육과정이 뭔지 저정이 뭔지 모르니까 할 수 없이 또 마음이 짠해서 또 만들어 줬어요. 세 번째 주는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요.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요거와 관련해서 그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3페이지 서술형 대비 방법 서술형 기출문제 분석 2014 학년도 A형 4문제, B형 2문제 15학년도 A형 4문제, B형 4문제를 쭉 봤는데 옆에 문제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스캠퍼, 발상 반문. 그 다음에 초인술주의 드로잉, 특징, 선언, 목적 이런 식으로요. 작년 문제 A형 1번 성취 기준, 직접 교수법 단계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 해결 방법 그 옆에 썼어요. 기본 이론서에 있어요. 용어 사전에 있습니다. 어떤 거는 교과서 도판을 통해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 방법을 했고 이거에 대한 공부 방법 그게 서술형 2014학년도 A형 1번 백지 쓰기 개인 공부 서술형 2번 추이술주의 이거 미술 유파네 그러니까 기본서도 봐야 되고 용어 사전도 봐야 되고 자 요거 공부 방법 백지 쓰기를 해야 돼. 그 다음 맥락 미술사의 맥락을 이해해야 할 줄 알아야지. 그 다음 미술사 유파의 특징도 정리하고 이거를 개인 공부도 하고 스터디도 하고 이래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알아두시고요. 이 페이지는 앞으로 8주 내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총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4문제가 각각 영역별로 몇 문항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각각 몇 문항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매주 껴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문제를 한번 쭉 훑어보시고 미술 교육론이 몇 문항인지 쉬어볼 겁니다. 지금 3페이지 보는 거예요. 3페이지 문항 14학년도 A형부터 쭉 밑으로 보시고 그 옆에 문제라고 써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판단해 보세요. 스캠퍼 발상 발문 이거 교육 과정인가? 미술 교육론인가? 아니죠. 그냥 발상법이에요. 디자인 발상법이에요. 초이술주의 교육론이에요? 중국 원나라, 키에놀츠, 민화, 아르데코, 성취 기존 직접 교수법. 얘는 뭐야? 교육 과정이지.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아이스너 캐터링 취재. 맞아요. 이게 교육론이에요. 미술 교육론. 디자인? 아니에요. 말 좀 해. 그 분위기 달라졌다니까. 대전은 원래 충청도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대듭대거든요. 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확 달라졌더라고. 3월달 수업을 하는데 대도 팍팍팍 하고 활기차고 뭔가 이렇게 결이 차 있더라니까. 대구는 원래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묵직합니다. 근데
발랄해요. 굉장히. 나 잡아 보이소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서울은 워낙 대답 잘하고 막 깍쟁이 갖고 그랬는데 어째 오늘 살짝 한번 데친 기분이야? 왜 이래? 피곤한가? 대답 좀 하세요. 다시 가자. 디자인 교육론이에요? 아니고. 석판 1월 고려 조각 미술사죠? 아니잖아. 자, 그럼 대답해보자. 지금 2년 연속으로 봤는데 미술 교육론 서술형 몇 문항? 몇 문항? 내 귀가 막혔나? 이상한데? 10문항 아니고? 몇 문항? 한 문항이에요. 이 한 문항을 잡아내려면 맥락을 알아야 돼. 맥락을 알아야 돼. 그래서 개인 공부도 필요하고 스터디도 필요한 거야. 오늘 수업 전체 끝나고 일요일 달에 스터디했던 조들 중에서 희망하는 조는 그대로 저희들은 희망합니다라고 해서 내지 마시고요. 스터디를 새로 결성할 사람들이거나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스터디 희망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걸 기초로 스터디를 새롭게 구성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터디 할 때는 가급적이면 백지 쓰기, 빽빽이 쓰기, 빽빽이 쓰기, 그 다음에 맥락 서로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암기하는 거, 뭐 이런 상태로 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부 방법, 개별 점검표, 그 다음에 영역별, 출제, 그 다음에 대책,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따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세요. 첫 번째,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실기를 조금 했던 사람, 실기 경험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실기 경험이 없는 사람. 근데 없는 사람 중에 입시를 했거나 강사를 하거나 평소에 그림을 좀 그렸던 사람과 아예 담 싼 사람. 이렇게 서로 나눠보면 크게 세 유형이 됩니다. 세 유형이. 내가 만약에 시험을 본다. 내가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지금 3, 4월 달에. 그리고 물론 이제 내 생각에다가 제가 많이 양보했습니다. 작년에 요번에 합격한 사람들 전체 공통 의견을 들어보니까 많이 놀았더라고. 배신감 느껴지지만 많이 놀았어. 그래서 그걸 많이 반영을 해서 여기가 이제 토,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가면 요게 직강이에요. 항상 직강이 우선입니다. 직강 중심으로 가세요. 직강. 그래서 끝나면 저녁 시간 여기 복습합니다. 일요일 날 종교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일요일 날은 전체가 쉬는데 아침이 됐던 저녁이 됐던 어제 했던 거 복습합니다. 휴식하고 복습하고 중간에 쉬고요. 이렇게 합니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대체로 교육학이 있더라고요. 직강이든 인강이든 동일한 날짜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인강을 들으면 월화가 안 되겠지. 뭐 수목이 되거나 목금이 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요일을 바꿔서 쓰시고 어쨌든 인강을 듣더라도 나라면 직강 듣는 시간 그걸 딱 지킬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거나 기간제를 하거나 그러면 요 시간에 못 하니까 저녁 시간 하겠죠. 어쨌든 공부 시간은 직강 시간 지키라 이 말이야. 직강이 대체로 9시 반부터 시작해서 1시 반에 끝나니까 요 시간을 지켜서 수업을 들으라 이거지. 인강을 듣더라도. 그래서 자기 마인드는
직강처럼 똑같이 앉아서 탁 들어야 돼요. 얘를 몰아서 쫙 듣는 건 좋지 않아요. 특히 교육학 같은 경우는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공부가 아니야. 공부해야 될 거를 꺼내온 것뿐이지 공부가 된 건 아니라고. 진짜 공부는 그거를 복습하는 게 진짜 공부지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얘를 쭈르륵 하루에 몰아서 듣는 건 그냥 망가지는 거야. 마음만 자기는 교육학 들었네라고 하지만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인강을 듣더라도 전공도 마찬가지지만 인강 쭈르륵 듣는 건 저는 반대예요. 교육학 특히 쭈르륵 듣는 건 반대야. 그냥 쪼개서 들으세요. 쪼개서. 그렇게 하고 복습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직장을 나가게 되면 이때 복습 못 하겠죠? 저녁 때 수업을 듣고 일부분 복습하고 자 어떻게 됐더라도. 그리고 그 다음날 직장 쭉 다 가고 복습을 못하면 여기 이제 인강을 듣게 되면 일부분 복습을 하고 자고 이 사람의 경우는 그 다음에 또 출근해서 복습할 날짜가 옆으로 뒤로 밀리겠지. 그죠? 그러니까 기간제를 나가거나 혹은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혹은 자기가 알바를 하거나 이럴 경우는 복습이 밀리더라도 그 시간이 짧더라도 당일날은 반드시 하고 자야 돼. 응? 저는 뭐 알바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학원 나가요. 저는 학교 나가요. 그거는 핑계야. 그래도 그날은 공부를 해야 돼. 저 수업 준비도 해야 됩니다. 뭐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거 핑계야. 그래도 그날은 공부를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3월부터는. 대거 다 나왔잖아요. 지금. 작년에 거의 수석할 만한 사람도 떨어진 사람도 있었어요. 다 나왔어. 그 사람들도 지금 3, 4월 달에 공부하려고. 이게 정말 이렇게 눈에 불 켜고 공부할 시기인데 자꾸 핑계거리 만들지 마세요. 아무리 직장에 나가거나 기간제 나가거나 학원 나가거나 뭘 하더라도 핑계거리 만들지 말고 당일날 복습은 반드시 지켜서 짧게 하더라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고 자 어쨌든 지금 직장도 안 나가고 기간제도 안 하고 뭐 그냥 일반적인 상태다. 그러면 교육학의 오전에 수업을 한다. 이게 직강이에요. 그러면 이어서 바로 복습을 합니다. 이어서. 그리고 저녁 때는 전공을 하셔야 돼요. 저녁 때. 만약에 자기가 실기학원을 다녀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실기학원 같은 경우는 실기학원 원장님들하고 상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실기학원 원장님들이 프린트물 같은 걸 아마 오늘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갖다 놨거나 이럴 건데 여기 와서 설명을 하고 싶다고 한 거를 제가 그렇게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한 학원만 설명하겠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두 학원이 있는데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평하게 하려면 세 학원 다 동일하게 오셔서 시간에 똑같이 들 테니까 똑같이 하세요. 그랬습니다. 제가 뭐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공평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자세하게 공평하게 알 권리가 있으니까. 근데 두 학원 원장님들은 그거 부담됩니다라고 해서 그럼 다 같이 하지 맙시다라고 했고 대신에 프린트물만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아마 프린트물만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원장님들하고 상담을 하시고 거기 가서 상담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겠죠, 그죠? 실기 원장님들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제 생각에는 실기를 하게 될 경우 5월 이후까지 넘어가면 위험해져요. 1차가. 제 생각에는 3월, 4월 많이 해봐야 5월까지. 6월 달은 제 생각은 반대예요. 이거는 아마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조금씩 원장님들하고도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 이건 좀 위험합니다. 1차도 안 돼요. 이러면. 그 다음에 3, 4, 5월 하더라도 일주일에 이틀씩 가는 건 전 반대예요. 일주일에 하루 4시간 정도. 그래도 왔다 갔다 6시간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 각자의 실력, 실기 현 상태가 있으니까 다 개별적으로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3, 4, 5월, 5월 중순 정도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이러면 좋겠고 아마 이틀 하라고 할 거예요. 아마 실기학원은. 그건 여러분들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하게 되면 교육학 복습하고 저녁에 가는 게 좋아요. 실기는. 나라면 실기 중간에 안 가요. 중간에 안 가. 중간에 가면 오전에 다 망가먹지. 실기 하는 날은 이상하게 늦잠 자. 그리고 어기적 뭐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일거리가 많은지 안 하다 청소도 평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 가.
그리고 이제 점심 1시부터 6시까지 하게 되면 저녁 좀 되면 힘도 들고 피곤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갑자기 친구가 이렇게 생각이 나고 하루 다 망가져. 그러니까 실기는 저녁에 하는 게 좋아. 저녁에. 그렇게 하고 교육학 복습 이렇게 한 다음에 수요일날 전공 복습, 목요일날 전공 복습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토요일날이 직강이기 때문에 금요일날은 긴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날 밤에 잠도 안 오고 막 괜히 인터넷 보게 되고 안 보던 책도 보게 되고 막 이렇게 될 겁니다. 긴장이 돼서. 그러니까 목요일이나 수요일쯤 하루 좀 쉬고 오후 낮을 정도 이렇게 휴식 정도 하고 전공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저라면 이렇게 공부할 것 같아. 대체로 아침, 점심, 오후, 저녁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쪼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1시까지 09시부터 1시까지 그 다음에 이게 1시부터 한 6시까지 그 다음에 여기 7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크게 덩어리를 쪼개보면 공부 덩어리가 이렇게 쪼개질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면 내가 시험을 본다. 그럼 나라면 일주일 중에 좀 쉬는 날도 좀 있지만 복습 직강 직전 그 다음에 직강 복습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좀 쉬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좀 복습 교육학 직강 듣고 그날 복습 그 다음에 실기 안 하는 사람은 시간 많이 벌게 되는 거지. 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좀 변수가 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참고만 하십시오. 요게 이제 1일 공부인데요. 09시부터 예를 들어서 12시, 그 다음에 13시부터 18시, 그 다음에 19시부터 24시 이렇게 좀 쪼개져 있다 보면 잘 보세요. 이 아침에 일어나서 용어 사전, 교과서, 복습, 그다음에 조각, 미술사, 그다음에 화론, 그다음에 용어 사전, 교과서 이러면 망합니다. 이러면 망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루 공부할 때 자꾸 쪼개서 막 하는 건 집중도 안 되고 공부가 안 돼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나라면 이거 정말 반대할 거야. 막 뭐라고 혼낼 거라고 저라면. 이렇게 공부하면. 그냥 한 3시간 정도를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용어 사전. 그다음에 용어 사전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미술사. 그 다음에 수업 복습.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누는 게 좋아. 크게. 그 다음에 복습을 하게 되면 얘는 영역별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2달에 한 바퀴 다 돌게 되거든. 2달에.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영역을 2주에 한 바퀴 돌린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대체로 봐야 될 것이 용어 사전은 꼭 보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교과서도 한 번씩 쭉 넘겨봐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전체 8개 영역으로 쪼개서 2주에 한 바퀴 돌린다. 2주나 3주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8개 영역은 우리 지금 프린트물 첫 페이지 그 영역별로 나가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주일에 4개 영역 정도 공부하면 된다는 거지. 4개 영역 정도. 그러니까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묵직하게 한 책 가지고 한 영역 가지고 꾸준하게 쭉 보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거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2주에 8 영역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한 주에 4개 영역을 보는 거니까. 이해 가시죠?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프린트물 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한 주에 1주부터 4주차 분량을 복습하거나 예습할 시간을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에 한 영역 정도만 보란 얘기예요. 내 얘기는. 막 하루에 막 2-3가지 막 서너 가지 막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꾸준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뭐라도 좀 하게 되고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만 하세요. 저라면 그렇게 공부할 거야.
그렇게 되고 뭐 하나 과제가 떨어지면 이걸 반드시 해결하고 그 다음 걸 합니다. 저는 이거 하다 보면 뭐가 생각나요? 그럼 옆에서 적어놔요. 이렇게 메모 뭐 적어놓고 어떤 책 적어놓고 막 적어놔. 그렇지만 일단 얘를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책 꺼내서 또 보고 정리하고 배가 막 고파 죽겠어도 요거 적어온 거는 또 꺼내서 하고 다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집에 있다 보면 늘 밥을 건너뛸 때가 상당히 많아. 많이 안 먹게 되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집착, 과제에 대한 집착력을 여러분들이 갖고 하시는 것이고 그와 같은 스타일대로 뭐 1시간에 한 개 뭐 용어 사전 보고 그 다음에 미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한 3시간 정도를 한 덩어리로 묵직묵직하게 보는 게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참고만 하셔서 공부 계획표를 짜시고 특이사항 두 번째 개별 상담 옆에가 연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셔서 선생님 저 저녁에 상담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주시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개별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카페에 질문 올리는 게 있습니다. 카페 질문 올리는 게 있고 두 번째 직강 면대면 직강 면 질문이 있는데요. 카페 질문은 아무나 달아요. 아무나 달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정답도 여러분이 스스로 달아도 됩니다. 요번에 특히 대전에 어떤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제 카페에 오래간만에 답을 달아봤더니 공부가 되던데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처럼 명료하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 남이 보니까 좀 문장도 좀 잘해야 되고 틀리면 안 되니까 책 보게 되고 하면서 답을 다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 내용은 확실하게 공부가 됐습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카페 질문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거기다 달아주면 제가 그 밑에 또 피드백 달아주고 뭐 잘했어요, 뭐 더 합시다, 뭘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올린 정답 안에 정답이 다 있으면 제가 굳이 설명 추가로 안 해도 되는 거라면 그냥 제가 답을 안 달아버리고 만약에 내가 추가로 답을 달아야 될 것 같으면 좀 달아주고 이렇게 될 거니까 카페 질문을 좀 적극 좀 활용하시고 두 번째 면대면 수업 끝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질문하시면 되는데 작년은 질문 되게 많이 했는데 올해는 많이 안 하더라고요. 뭐 다 좋아요. 좋은데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뭐 한 30초나 1분 정도는 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쉬었다 합시다 하자마자 턱에다 대고 바로 하면 숨이 막 차. 그런데 또 인간이다 보니까 수양이 덜 돼서 막 이렇게 좀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뒤에 가서 저 인간 화낸다 질문하지 말자 막 이 말이 나오니까 악순환이야 악순환. 그러니까 조금 좀 쉴 시간을 주고 질문하시고 두 번째 요게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시고 두 번째 질문할 때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걸 해버리면 그 다음 사람 줄 서 있다 질문 못해요. 그러니까 그건 배려가 아니야.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거 몇 가지만 하고 다음 사람이 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 경험 있으신가요? 은행에 자동화 코너에서 이렇게 줄 서 있는데 한 사람이 뭐 이렇게 막 하고 있어. 난 좀 바쁜데. 그래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뭐 하나 끝났어.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통장 꺼내서 또 집어넣고 돈 찾고 쉬고 또 그럼 굉장히 막 화나잖아요. 그렇지? 그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 하지 마시고 적절히 조절해 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 안 해도 되는 건 하지 마세요. 질문. 조금만 더 생각하면 되는 거를 그냥 막 질문만 해. 그러면 그냥 정말 이렇게 한번 확 해주고 싶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또 성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는 순간 어머 선생님 나 좋아하나 봐. 뭐 이렇게 또 돼요 이게. 이게 타치가 되는 거니까. 이게 민감해 아주. 싫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게 정말 필요한 질문이 아닌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막 그냥 질문해 버리면 한이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가 좀 이렇게 걸러서 이건 정말 중요할 것 같아. 내가 이건 모르지만 넘어가도 될 것 같다. 몰라도 참아보자. 혹은 주변 사람도 모른다. 뭐 이럴 경우만 질문을 좀 하시고 어지간하면 수업을 들으면서 해결이 다 돼요. 또.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거나 쓸데없는 거 여기다 쓸이라고 쓸게요. 쓸데없이 뭐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일단은
질문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좀 1시간 15분 정도까지 OT를 했어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방법, 학습법이 바뀌었다. 바뀐 게 아니라 새롭게 제시하는 거죠. 3, 4월 달에 맞게. 그렇게 알아두시고 나머지 얘기는 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